아니. 예. 그러니까. 예. 그 지난번 제가 읽어드린 거 있죠. 상자불교의 가르침을 지으신 붓다다사 태국 고승인데 이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분 책이 또 나와 있는 게 아나파나사티면은 출입식념입니다. 제 강의 중에 출입식 염경이 있죠. 그거에 대한 풀이에요. 이분대로 풀이하신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남방불교 입장에서 호흡을 알아차려가지고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써놓으신 건데 이게 좋아요. 전 태국에 있는 그 고승들 글을 읽으면은 이게 저랑 잘 와닿더라고요. 아찬차나 그분 스승도 아라한이라고 불리는 아짠문이라는 제가 예전에 한 번씩 읽어드렸어요. 다 아짠차. 그 제자인 아잔브람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스승이 해놓은 걸 다 틀어놨어요. 스승은 그렇게 선정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찰나찰나 삼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 그 계통들. 요 분도 비슷해요. 태국에.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청정도론의 안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정도론이라는 글 때문에요. 완전히 왜곡됐습니다. 쉬운 깨달음이 어려워졌어요. 초기에 부처님 해놓은 대로만 하면 누구나 열반에 반나절이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손쉬운 방법인데 뒤에 청정도론이라는 글이 나오면 그건 붓다고상가 하는 분이 지었어요.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세분화시키고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런 전통이 보면 미얀마 불교에 가보면 그런 복잡한 전통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태국 분들은 보면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얽매이더라고요. 제가 태국 분들을 좋아하는데 아잔브람 이분은 또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선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 전통 좋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가르침도 지난번에 열반,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열반이고 기분 좋을 때 열반을 자꾸 느낀다.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잠깐의 휴식으로 살아간다. 그게 열반이다. 탐진치 없으면 열반이다. 지금 번뇌 없으시면 열반이에요. 이렇게 손쉽게 지도를 해버려요. 이게 저는 맞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선불교랑도 똑같은 사상입니다. 다만 이 이념이 여기는 진리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소승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선불교는 대승적 관점에서 보는 거 이게 다릅니다만 알아차려서 참나나 진여,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분의 이 책은요. 마음으로 숨쉬는 붓다. 김열권 씨랑 김득희 씨가 편역했다고 하는데 요 내용은 특히 호흡을 가지고 열반에 도달하자는 거라 홍익학당에서는 또 단합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호흡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10분 명상도 다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참나각성으로 이르도록 인도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랑 통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조언이 될 만한 좋은 얘기가 있어서 그 몇 구절만 읽어드리려고요. 요즘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책들 들고 나와서 조금씩 읽어드리는데 이 책이 오늘 생각나더라고요. 그 구체적 수행법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공부를 이제 하려면 본인의 이런 또 노력도 중요하지만 스승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된다 하면서 그러나 사실 아주 오래된 수행 체계에서조차 스승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는다. 누굴까요? 그럼 도반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조언자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양반은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선지식, 우리 학당에서 지금 멘토죠. 멘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지식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들을 도반으로 부르는 것은 맞다. 도반은 의문을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직접적 도움을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예. 선지식은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도반을 갖는 것 또한 올바른 수행의 예비 항목이다. 도반이 없이 공부는 힘드니까 여러분 주변에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분명히 단순한 도반이 아니죠. 같이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도반을 얻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짜장면집 이걸로 제가 꽂아놨네요.
관찰. 아름답지 않네요. 그래서 호흡 관찰이란 제목의 이 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 페이지, 한 장 정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흡을 주시하고 관찰을 할 때 들숨날숨의 마음을 챙기기 위하여 사띠, 요게 이제 우리 한문 번역으로 사띠가 정념 이렇게 번역하죠. 예. 알아차림, 뭐 이거를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게 일단 맞고요. 염이라는 거는 기억한다는 거니, 마음을 거기다 자꾸 그걸 기억해 준다는 건요, 마음에 자꾸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호흡에 집중한다는 거 보니까 호흡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 거죠. 마음에 뭔가 한 가지 대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떠올리는 거를 기억염자 써서 정념,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마음을 계속 챙기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건 동시에 이제 알아차린다는 뜻도 있는데, 알아차림의 원 한문은 정지예요. 팔정도에는 안 들어가고요. 팔정도 중에 이제 이 정념 쪽에 오히려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념 안에 있는 지혜의 부분이에요. 즉, 마음을 모은다는 거는 뭔가 알아차린다는 것도 이미 그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은다는 측면, 그 내면에 있는 알아차린다는 측면은 따로 정지라고 불러주는 게 맞는데, 같이 쓰죠, 사실은. 왜냐하면 마음을 챙기면 알아차림이 그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티는 알아차림이나 마음 챙김 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거든요. 를 개발해야 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를 알아차림으로써 사티를 수련할 수 있다.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요, 꼼꼼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거기다 계속 모아주고 챙겨주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차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숨은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쉬도록 내버려 둔다. 제 거 5분 명상에서는 호흡이 안 나오죠. 10분 명상 들으시면 그냥 호흡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말라고 하죠. 그냥 계속 알아차리기만 하라고. 코에서 들어와서 아랫배까지 가고 나가는 이 과정을 알아차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코 어떤 식으로든 의도적으로 끌어서는 안 된다. 호흡을. 매 호흡마다 호흡에 주시한다. 들숨은 어떤가? 날숨은 지금 어떤가?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사띠를 수련할 때는 따라가기나 쫓아가기 기법을 이용한다. 숨을 들이쉴 때는 코끝에서 시작해서 아랫배까지 가서 끝나고, 여기서 단전까지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도. 숨을 내쉴 때는 아랫배에서 다시 코끝에서 끝나는 이 공기의 흐름을 주시한다. 홍익학당에서 하는 단학의 기초법이랑 똑같죠. 봉호 선생님이 처음 호흡을 지도할 때 이렇게 지도합니다. 호흡을 따라다니라고 그래요. 이게 단학의 제1법이에요. 호흡 따라다니기. 마음을 거기다 모아서 따라다니기. 여기 똑같아요. 설명이 하도 똑같아서 제가 봉호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랑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틈이나 여유도 두지 마라. 놓치지 말고 한 호흡 한 호흡 알아차려라. 우주에서 지금 여러분 이 호흡 알아차리는 게 제일 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제 초보자를 위한 단학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야 몰입이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마음이 이미 거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호흡이 제일 중요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여기에 모아져 있죠. 그러려면 뭘 하셔야 돼요? 몰라를 하셔야 돼요. 호흡 위의 것에 대해서 몰라 해버려야 돼요. 몰라. 이것만 나는 알아차릴 거야. 이런 식으로 몰입해 들어가십시오. 이런 게 제가 쓴 몰입책의 원리죠. 몰입 대상 외에는 몰라 하고 몰입 대상 자체만 자꾸 즐기고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주라 하는 거. 사띠로 오직 호흡을 관찰한다. 다른 거는 몰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해부학자가 아니어도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아랫배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숨 자체가 아랫배에서 끝날 거라고 상상할 뿐이지 실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진 않더라도.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양반도 호흡체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 몸에는 호흡의 몸이 따로 있는 것 같다. 그게 에너지체예요. 공부 오래 한 분들은 그걸 느껴요. 몸에서 느껴지니까. 그 호흡체상에서 사실 기운이 내려가는 거지. 이 물질상에서는 분명히 폐로 들어가는 거죠. 숨이. 근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단 그런데 생각을 그렇게 하고 해라 이겁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공기가 아랫배까지 내려간다고 느껴라. 이 느낌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 숨을 따라가 보라. 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분이 학당분인지 남방불교의 고승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굳이 아랫배까지 가라고 하죠. 여기까지만 가도 될 것 같은데. 자기 입으로도 여기까지 간다면서. 실제로 여기까지 내려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느낌의 몸을 호흡체라고 불러요. 이분은. 기운체라는 얘기죠. 그게 에너지체예요. 이 책 안에는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제가 못 읽어드리는데, 자, 숨을 따라가는 것이 사띠인지 아니면 사띠가 마음으로 움직여서 호흡을 따라가도록 유도하는지를 구별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따지지 말고 계속 관찰하고 알아차려라. 예,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사이에 짧은 간격이 있다. 그 틈을 감지해야 하고 어느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숨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전환하는 데까지도 다 알아차려서 산만해지지 않게 해라 이겁니다. 자, 요게 처음 습득해야 할 기법으로 수행의 초석이 될 것이다. 첫 번째 관문이다. 요걸 잘 해내야 다음 관문으로. 여기서는 이제 열반에 이르는 관문인데, 자, 호흡을 알아차리다가 알아차림이 강해지면요, 그 알아차림 자체에 집중하면 열반을 증득합니다. 오온을 내려놓고, 여긴 그 방식이고, 학당에서는 그 방식도 참나각성을 위해서는 강조해 드리는데, 또 하나 뭐죠? 단학을 생각할 때는 여기서 단순히 참나로 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기운을 이제 돌리는 방향으로 단전의 기운을 축기해 가면서 나아가죠. 근데 기초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수행의 기초니까 이빠사나로 닦으시던 단학을 닦으시건 요거는 기본으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거기 이제 단학의 2단계가 들어가는데요. 단학도 2단계 가면 뭐냐면요.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만 하라고 했다가 2단계는 호흡을 관찰을 합니다. 뭐냐면 긴 호흡과 짧은 호흡의 차이를 찾아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단학도요. 원래 호흡을 늘려라 바로 이렇게 가르치죠. 지금은. 근데 봉호 선생님 예전에 지도할 때는 그렇게 하셨대요. 숨을 보라고 먼저 한대요. 숨을 한참 보다가 자기가 그걸 과제를 풀어서 와야 돼요. 숨을 관찰해 보니 숨 따라서 이렇게 영향이 몸의 마음과 몸의 영향이 다른 영향이 나타나더라. 요 얘기를 해야 그러면 그렇게 해봐 이렇게. 호흡이 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길게 해봐. 이렇게 지도했답니다. 예전에는. 한참 걸리죠. 본인이 답을 내야 그 다음 과정이 지도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그냥 아예 시작부터 호흡은 늘리세요. 시계 보고 초수 재가지고 늘리세요. 아주 손쉽게 가르쳐 주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 어른들 지도할 때는 처음에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면 다음 답을 주고 다음. 그렇게 해서는 요즘 전혀 아무도 공부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방법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하셨다고 이런 얘기 들었어요. 똑같아요. 호흡을 하다가 긴 호흡과 짧은 호흡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될 때까지, 명확히 구분될 때까지 호흡의 여파도 정밀히 관찰한다. 호흡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도 관찰을. 그러다 보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보세요. 짧거나 길거나 거칠거나 섬세하거나 편하거나 불편한 호흡의 결과를 맛으로 느껴보자. 그럼 뭐가 더 좋겠습니까? 길고 미세하고 거칠지 않고 미세하고 더 편안한 호흡이 좋다는 걸 택하겠죠. 봉호 선생님도 이런 거예요. 그걸 택하면 그럼 그렇게 해봐 이러는 겁니다.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은 짧은 것보다는 길어야 좋고 거친 것보다는 미세한 게 좋고 불편한 것보다는 편안한 호흡이 좋구나. 이걸 스스로 이제 찾아서 실험해서 내린 결론은 자기가 이제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진리를 하나 얻는 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 좌우명이 거거거 중지 행행행 니각이에요. 하고 또 하면 알게 된다. 자꾸 해보라고 먼저 권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이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각 호흡의 특징을 찾아내야 된다.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면 긴 호흡은 온유한 느낌을 주고 짧은 호흡에 비해 더 행복한 맛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알아내라. 그럼 자, 바보 아니면 이거 알아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길게 하는 게 맞죠. 그게 그러면 단학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자꾸 길게 해 나가다 보면 단학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요. 그 길게 하는 방법도 얘기해줍니다. 호흡을 길고 짧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숫자를 세는 호흡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호흡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숨을 한번 들이쉴 때 하나부터 숫자를 센다. 열을 세면 숨이 길어지나 보통 5가지 센다. 5초, 지금 5초 먼저 하라는 얘기죠. 짧은 숨은 셋만 세도 끝난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3초 정도 들이마시면 뱉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술을 세는 속도가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시계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시계 없으면 예전 어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들처럼 했겠죠. 일정하게 세는 수밖에 없어요. 일정하게 세는 감각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술을 세는 속도는 일정해야 된다. 세는 속도가 바뀌면 수식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일정하게 술을 세는 연습부터 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그 수대로 세는 거예요. 꼭 1초 단위로 안 세도 되겠죠. 아무튼 자기가 세는 동안은 일정하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건 그게 꼭 초수랑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들숨과 날숨 길이만 맞추는데 도움이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라. 이렇게 세다 보면 호흡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길거나 짧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사용할 필요는 없다. 호흡을 조절하거나 더 깊이 관찰하기 위하여 가끔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실험일 뿐이다. 원할 때만 한번 시도해보자.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해라. 가끔 길게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조절해봐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학 닦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런 법은 있는데 늘 쓰지는 마라 정도에서 끝나죠. 늘 쓰면 뭐가 될까요? 이제 단학으로 나아가요. 여기서 끝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단학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줄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 하시는 공부가 어떤 남방불교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호흡만 제가 얘기하지 않죠. 호흡할 때도 몰입해서 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몰입 4단계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나요? 어제 제가 새로 이렇게 설명을 시도한 와이파이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기까지는 띄워놓고 호흡에 몰입해야 호흡이 잘 되거든요. 마음의 저항도 없고 다른 데로 마음이 흐르지도 않고 즉 다른 데 관심 안 갖고 호흡만 알아차리는 단계가 4단계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4단계까지 가면 제가 항상 말하는 신바람이 4단계 일어나요. 즉 희열이나 행복감이라고 하는 선정의 이거 두 개가 등장하지 않으면 선정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요게 등장하면 무조건 다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타나면 뭐예요? 독서도 독서 삼매라고 하죠. 독서 삼매. 다 삼매예요. 근데 좋은 거에다 삼매 붙이고 나쁜 거에다 중독이라고 붙이죠, 요즘. 게임 삼매라고 안 하죠. 게임 중독. 그렇죠? 도박 중독 그러지. 도박 삼매라고 안 하죠. 다 삼매인데 사실은. 참나 차원에서 설명해 보면 다 삼매예요. 마음이 거기 하나에 온전히 모아져서 다른 게 안 느껴지고 시공도 못 느끼고 희열과 행복감에 빠져 있는 상태. 그 부분만큼은 삼매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공통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이라는 말 들으시면 게임 삼매라고 우겨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삼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뭐 TV 삼매, 음악 삼매, 뭐 다 삼매죠. 산책 삼매. 이게 삼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삼매 덩어리고 열반 덩어리인데 한 곳에 마음 주면 삼매가 드러나 버려요. 어디에 마음을 주고 사실 다 드러나요. 그게 이제 후천적으로 나쁜 과보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어도 일단 그것들이 하나의 삼매라는 건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분도 호흡에 이렇게 추리십에 호흡에 몰입을 해서 염을 해야 되는데 이 정념이 사실은 이 몰입이거든요. 신바람 나는 몰입 4단계를 정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라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몰입이에요. 이걸 몰입을 안 하면 이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호흡에 몰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호흡에 몰입해라 하는 경우에 우리말로 하면 출, 입식, 염경은 호흡에 들숨, 날숨에 몰입하는 경 이거예요. 그 몰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삼매에는 들어가야겠죠. 근데 깊은 삼매는 아니란 말이에요. 몰입 4단계 정도면 일선 정도 안 돼요. 이게. 일선정은요. 희열, 행복 플러스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친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고작용이 멈춰야 돼요. 호흡을 의식하는 그 미세한 생각은 있어요. 즉 호흡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호흡을 붙잡는 정도의 미세한 생각 말고는 다 없어져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 이 상태가 일선정이에요. 그럼 요거는 희열과 행복은 있는데 거친 생각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가 몰입 4단계고 요게 정념이에요. 그래서 팔정도에 정념하고 정정을 구분하죠. 정념하고 바른 선정을. 바른 선정은 일선정부터를 말하는 건데 정념은 일선정 아래에 있는 그 일선 근분정, 삼매를 말해요. 저거 다른 이름으로 찰나삼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매는 삼매예요. 찰나찰나 이어지는 삼매예요. 왜냐? 생각이 계속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굴러가는 중에 찰나찰나 삼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찰나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나빠나 사티가 이제 아나빠나가 출익식염 이거죠. 사티까지 해서. 그러면 요걸 수행할 때 아주 숙련된 차원의 집중, 깊은 선정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단지 수행을 지속시키기에 충분하고 적당한 수준의 집중만 필요하다. 즉 희열과 행복감의 느낌만 있는 삼배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게 찰나삼매를 말해요. 지금 제 주먹 보세요. 눈 부릅 안 뜨셔도 되니까 그냥 이것만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이 정도 삼매, 이 정도 집중에 거기에 희열까지, 행복감까지만 있으면 그 정도가 찰나삼매. 그 정도면 충분해요. 방금 이거 보시는 중에도 참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딴 생각 안 하고 이거 보고 계시면 여러분 내면의 그 존재감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아무 일 없는 그 존재감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져요. 번뇌가 없어져요.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가면은 이제 희열이 일어나죠. 그 희열이 있는 정도면은 우리가 말하는 신바람이 나타나는 몰입 4단계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자, 그래서 비록 선정에 도달하지 못해도 일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일선정까지 못 가도 어느 정도의 희열과 행복감만 있으면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제 마음이 희열과 행복감을 분명히 느낄 만큼 예리해졌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기에 충분한 삼매를 이룬 것이다. 이 정도면 앞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 충분하다. 예.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같은 삼매는 정말 훌륭한 것이다. 좋은 건데 그러나 희열과 행복감을 충분히 체험하는 삼매, 즉 찰나 삼매만이 이 단계에서 필요하다. 그 이상은 사실 필요 없다. 이해되세요? 이분들도 그래서 실제로 남방불교에서도 아라한 되는데 몰입 4단계에서 아라한이 가능해요. 4선정 다 안 들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4선정 다 못 든 아라한들을 이제 해해탈 아라한이라 그래요. 지혜가 예리해서 약한 선정에서도 열반을 체득한 아라한. 나머지 4선정 다 드는 아라한은 심해탈까지 갖춘, 마음의 해탈까지 갖춘 구해탈 아라한. 모두 구자거든요. 모두 해탈한 아라한. 두 아라한을 구분해요. 즉 4선정 못 들어가는 아라한하고 이 찰나삼매만으로 열반을 체득한 아라한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초기 불교 부처님 때부터 이미 구분이 다 있어요. 두 아라한이 다 가능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학당에서도. 자, 이거를 아라한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확철대오라고 하죠. 확철대오가 다 가능해요. 두 가지 확철대오. 4선정 잘 드는 확철대오도 가능하고 4선정은 안 들지만 찰나찰나 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참나를 늘 또렷이 자각할 수만 있으면 생각, 감정, 오감이 다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 참나를 50% 이상 볼 수 있으면 이미 견성이기 때문에 주변 빼고 보나 이것만 보나 똑같지 않나요? 이걸 주로 보고 이걸 또렷이 볼 수 있으면 이미 확철되어 한 거기 때문에 선사들이 언하의 대우도 가능한 거예요. 깊은 삶에 든 적도 없는데도 찰나라도 몰입이 정확히 이루어지면 이게 참나구나 해버리면 그게 그리고 그 다시는 그 기억이 이제 안 잊혀지고 내 안에 자리 잡아버리면 뭐 내가 원하면 그 참나 자리에 바로바로 접속할 수 있게 돼버리면 그 자리에서 확철되어도 가능해집니다. 학당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데는 어렵다는데 여긴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원래 원리가 그래요. 아라한도 그래요. 그래서 아라한도 언하에 아라한이 나왔던 거예요. 부처님 얘기 듣다 바로 아라한이 나왔던 거예요. 선정에 든 적도 없는데 얘기 듣다가 몰입해서 듣다가 알아버린 거예요. 몰입해서 듣다가 탐진치 없는 자신의 본래 마음을 봐버리면 열반을 봐버린 거죠. 열반을 봐버리는 정도면 학당에서 말하는 8급, 7급 정도 수다원을 얻는 거고 부처님 얘기 듣다가 바로 수다원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라한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봤는데 이제 그게 안 사라지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도 학당에서 참나 체험을 했는데 집에 가도 참나가 있고 어디 가도 있고 잠을 자도 그게 어디 가는 거 아닌 것 같고 이제 늘 참나와 함께 살게 돼버리면 그게 이제 아라한이 됐다는 거예요. 학당에서도 한 얘기예요. 지금 얼마든지. 왜냐 그 원리만 알면 당연히 돼야 맞는 거예요. 실제로는. 되는 사람도 있어야 맞는 거예요. 다 된다고 못하지만 업이 다르니까 되는 사람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조계종이 싸움 난 게 그거잖아요. 초기 불교 역사를 보니까 초기 불교 초창기 부처님 제자들은 특히나 부처님 얘기만 듣다가 아라한이 됐단 말이에요. 선정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조계종 교육원장님이 질렀잖아요. 머리로 깨닫는 거지 선정 필요 없다. 그러니까 또 수불 스님이 선정 안 하고 어찌 깨달음을 원하냐 해서 막 지금 싸움이 나는 게 둘 다 사실은 많은 얘기인데요. 이해되세요? 제 얘기 몰입해서 들으시는 그게 이미 선정인데 굳이 선정 필요 없다고 말한 게 또 문제고
오로지 선정만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전반적 원리 설명이 안 되는 게 문제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수불 스님도 그 예전에 아잠브람 스님하고 대담할 때 아잠브람 스님은 사선정까지 가야 된다. 수불 스님은 우리 선불계에서는 사선정 무시한다. 곧장 알아차리는 걸 중시한다. 선불교 입장이요. 사선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초기 불교의 해해탈 아란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불교가. 언하에 탁 바로 깨치는 거. 선정에 들려면 단계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그 과정 필요 없이 찰나에 바로 참나자리, 삼매자리 바로 알 수 있다. 왜냐? 우린 본래 삼매니까. 여기 똑같아요. 우린 본래 열반이니까 잠깐 마음 쉬면 이미 열반이다. 그런데 중생은 그게 열반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해탈,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 그런 놈다. 선정은 약한데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 그런데 선정이 약해도 있으니까 해탈이지. 지혜라고 하지. 선정 없는 그거는 분별이지, 분별심이지 지혜라고 안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서 지금 학당에서 몰라 하시는 순간 무릎 치는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지금 이미 다 아시니까 뭐 무릎 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모르는 분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 이따 수련 지도할 때 몰라 할 때 참 나는 이러냐 저러냐 이런 생각 따지지 마시고 그냥 몰라에 한번 몸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탐욕도 번뇌도 안다 모른다도 없는 그 몰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초연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평온과 희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여기까지는 지금 삼매입니다. 찰나 삼매일 뿐이에요. 여기에 지혜가 가미돼요. 이게 참나구나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왜 일선전까지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참나구나 바로바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일선정에서는 생각이 멈춰 있으니까. 찰나 삼매의 좋은 점은 바로바로 생각까지 하면서 체험하면서 분석이 가능해요. 체험하고 분석하고 체험하고 분석하고 이러고 딱 끝나버려요. 참나 찾았구나. 에고랑 참나는 이런 점이 다르구나. 에고는 무상하고 이원성 안에 있고 주객이 따로 있는데 참나는 나와 남이 없고 그냥 알아차릴 뿐이고 순수한 자리구나. 물들지 않는구나. 이거를 체험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알아내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내고 나면요. 자기가 체험하면서 알아내고 나면 이제 참나를 놓쳐도 사실은 그 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참나를 체득하는 걸 돕고 이제 내 관점을 다 바꿔놓습니다. 그 한 번의 체험이. 생각을 바꿔놓으면요. 참나와 이제 함께 사는데 아주 좋은 카르마가 지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내 삶에 참나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끊어지고 잡고 끊어지고 놓치고 하다가도 이제 점점 그 물들어가요. 그러다가 참나가 늘 나랑 함께 하는 거지 그게 어디 갈 물건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명상과 지혜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 체득합니다. 그런데 먼저 처음 딱 깨치는 그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도 그 자리를 수다원과라고 해서 되게 높이 치는 거예요. 수다원을 얻었으면 그 한문으로 뭔지 아세요? 임육과. 이미 열반에 도달하는 흐름에 들어서 버린 자 이렇게 한문으로 들어갈 입자의 흐름 유자. 그 흐름의 끝은 아라한이죠. 그 흐름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인정하게 되는 내가 본래 참나구나. 내 본 모습이. 에고가 참나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일 뿐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주객이 바뀌어서 보이기 시작해. 예전에는 에고 입장이 주가 돼서 참나를 계속 찾았는데 어느 날 참나 입장에서 에고를 보게 되면 이제 아라한이 된 거죠. 그럼 내가 열반인데 어디 갈 게 있어요? 그럼 탁발을 나가고 누구를 가르치건 이미 난 열반 안에 안주해 있다는 걸 알아버리니까 그러려면 머리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삼매만으로는 안 돼요. 삼매와 이 머리로서 얻은 지혜가 결합될 때 확실해져요. 그래서 해해탈 아라한이라고 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방금 붓다다사 스님이 말한 최소한의 삼매를 통해서 그걸 얻은 거죠. 그러니까 체험을 했고 정확한 개념을 잡았으니 게임이 끝난 거죠. 자명해져 버렸어요. 자명해지셔야 돼요. 이런 실험을 통해. 몰라 한 번을 통해서 참나와 에고의 실상을 봐야 돼요. 안 보이면 또 몰라 하세요. 또 몰라 하세요. 내려놓고 분석해보고 내려놓고 분석해보고 하는 중에 이게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자명해지면 여러분께 됩니다. 그러면 참나를 놓쳤네 안 놓쳤네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나를 놓쳤다고 해도 그 누가 짓거리고 있는 거죠? 에고가요. 네가 그런 말 짓거릴 수 있는 것도 참나가 있어서인 줄 알아라 하고 끝나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제 개념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지혜로 가버리면요.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뭘 해도
울고 웃고 하는 중에 너도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는 걸 다 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머리로 만약에 개념을 못 세우면 그것도 부족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삼매에 들어갈 때만 참나가 있지 나오면 참나가 사라져버려요. 참나에 대한 분석도 안 되니까 다시 참나를 찾는데도 애먹어요. 한 번 참나를 만날 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개념까지 갖추고 나와야 된다. 그래야 선정에서 나온 뒤에라도 그 개념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는 참나를 안 놓치고 또 이해하고 참나랑 자주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이제 하나로 녹으면서 참나가 어디 가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까지 그냥 알게 될 때가 온. 그래서 머리로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그게 삼매와 이 지혜가 만날 때 자명해져 버리고 내 일상이 변해버리고 카르마가 바뀌고 끝나요.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